자, 인류 역사상 칫솔이 먼저였을까요? 치약이 먼저였을까요? 대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칫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MIT라고 혹시 아세요? MIT라고 이게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매년 조사를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 도대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생에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2003년도에 물어봤답니다. 그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전자레인지, 칫솔 이 5가지 중에 미국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이걸 물어봤답니다. 놀랍게도 2003년도에 1등은 칫솔이었대요. 지금 물어보면 아마 핸드폰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여간 칫솔이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칫솔이라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어느 칫솔을 쓰는 게 좋으냐. 그래서 뭐 칫솔 유목민이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다. 마트에 가보고 뭐 코스트코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치과에도 물어보고 그런데 마땅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칫솔은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역사를 알면 어떤 형태의 칫솔을 쓰는 게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역사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인류 역사상 칫솔이 먼저였을까요? 치약이 먼저였을까요? 대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걸 제가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칫솔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렇게 자기 손을 움직여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먹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죠. 그런데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실제로 입에 하나라도 덜 들어가야 살이 빠질 텐데 밥을 먹고 또 뭘 먹어요. 그러면 살이 빠진다고 믿으면서. 그거하고 똑같이요. 이 안 닦고 입안에 물구만 있으면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BC 5000년이면 되게 오래된 거죠. 이 BC 5000년쯤에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칫솔같이 생긴 데다가 뭐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칫솔이 아니고요. 막대기 판 위에다가 치약을 얹어놔서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기록은 BC 5000년에 이집트에서 파라오한테 치약을 줬던 게 치과적으로 구강위생의 첫 번째 기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BC 한 3500년도쯤 되면 이 몇 가지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나라들이 나옵니다. 무슨 바빌로니아 이런 데가 있죠. 또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동네에서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를 닦았답니다. 그 나뭇가지의 이름이 아락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명은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살바도라 페르시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렇게 큰 나무입니다. 이 큰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부분을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말랑말랑해지면 그걸로 이를 이렇게 닦았답니다. BC 3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칫솔질을 했다는 거죠. 나뭇가지를 가지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BC 57년도부터 935년도까지가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기록이 있대요.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신라 3대 임금인 유리 이사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써있답니다. 처음에 왕이 무릇 덕이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 치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으로 시험을 해서 입금은 떡을 물어라. 그래서 쫙 떡이 씹혀진 이빨 모양을 보고 너는 이가 많고 치열이 고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을 해라. 그렇게 왕을 뽑았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사금이래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는 건치가 왕이 될 수 있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군대 전쟁과 치과 역사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드릴 텐데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는 이 앞니부터 송곳니까지가 없으면 군대를 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전에 총은요, 이렇게 총이 있으면 여기다가 화약을 집어넣고요. 그걸 쇠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서 다진 다음에 총알을 넣고 팡 쐈단 말이죠. 그때 이 화약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채로 앞니빨로 봉치를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이 건파우더를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대가 안 됐대요. 그 남북전쟁 시기에는 앞니가 없는 사람은 또 군대 못 간 거죠. 사실 요즘도 저작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 중에 누군가가 또 뭐 어금니를 빼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려시대가 보통 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392년까지랍니다. 이 고려시대에는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이 수양버들, 버드나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축축 처진 나무들이요. 이 버드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를 닦았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나 바빌로니아에서 닦았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버드나무를 한자로 쓰면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가지는 가지지자. 그래서 그거를 양지라고 그랬대요. 버드나무 가지.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양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그럽니다.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하나씩 닦았다. 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닦았다. 하나씩 닦았다. 고려시대부터 그렇게 닦았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뭇가지 가지고 이를 닦았던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썼던 거는 보통 미스웩, 스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중동 지방에 가면 팔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볼펜처럼 생긴 거 안에 나뭇가지가 들어있죠. 또 이게 보시면 이건 또 이제 무슨 약간 육포 파는 것처럼 안에 이렇게 포장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끝부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속에 말랑말랑해지면 이렇게 닦는 거죠. 뭐 좀 찝찝해 보일 수 있지만 잘 말렸다가 또 쓰고. 예.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굵기만한 작은 나뭇가지로 이를 닦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답니다. 나뭇가지로 닦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손가락 하나만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역사 중에서 하나 배우신 점이 나왔어요. 칫솔을 고르실 때는 어떤 걸 골라야 되죠? 머리가 작은 걸 고르셔야 됩니다. 크면 제대로 닦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걸레질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걸레를 싸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하고 따지면 이게 훨씬 잘 닦이겠죠. 그러니까 칫솔은 머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닦입니다. 오늘 집에서 쓰고 있는 칫솔 크기를 한번 보세요. 내 손가락 한 마디만한가? 두 마디만한가? 세 마디만한가? 이렇게 큰 칫솔을 쓰시면 큰일 납니다. 보통 우리가 칫솔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톱 정도 크기가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칫솔 기록은요, 1690년도에 누군가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내가 오늘 칫솔을 샀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근대에 가까운 칫솔 구매 기록.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칫솔 판매 기록이 뭐죠? 그게 1690년대였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근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1770년에 윌리엄 에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할 일은 없고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누가 빗자루로 땅바닥을 쓸고 있는 거죠. 야, 저 빗자루를 좀 작게 만들어서 이를 닦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감옥에서 했답니다. 그럼 그 시절 170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닦았냐? 손가락 같은 거에다가 숯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거나요. 빵 탄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칠거칠하니까 이걸로 이를 닦던가 아니면 소금으로 닦던가 뭐 이렇게 닦았다는 거죠. 그보다 조금 더 나오면 천에다가 그런 거칠거칠한 연마제를 묻혀서 닦았대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빗자루로 쓸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동물 뼈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털을 심고 해가지고 빗자루 같은 칫솔을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수감 기간이 다 끝나고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칫솔을 정말 본격적으로 만들었답니다. 이게 보시면 1780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칫솔이랍니다. 뭐라고 써있죠? 누가 칫솔을 처음 만들었게? 이렇게 써놨죠. 칫솔 박스에. 그리고 에디스라고 써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디스가 만든 칫솔 회사가 아직도 영국에 있답니다. 여기가 그 회사 홈페이지예요. 지금도 칫솔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 에디스라는 사람의 아들, 손자에서부터 이제는 다른 이제 사업자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에디스의 역사가 써 있어요. 이게 인류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대량 생산한 칫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요, 이게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1392년부터 1910년도까지 쭉 조선시대였대요. 1300, 1400, 1500년대 이렇게 쭉 조선시대.
뭘로 닦았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소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소금이요 예전에는 돈 대신에 쓰였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 중에 양반만 소금을 썼을 거예요. 소금을 썼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금 양치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건 소금을 썼던 가장 1번의 이유는요. 거칠거칠해서 연마의 의미로 이를 닦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 뭘로 닦았다고 말씀드렸죠? 숯가루, 빵 탄 거 긁어낸 거 이런 걸로. 우리나라는요? 소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았답니다. 자, 그럼 돈이 없는 서민이나 뭐 노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뭘로 닦았을까요?